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공무원 1위 삶의 신입니다. 아침 방송에서 국가직 공무원 구급 통계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오후에 또 통계가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 통계 방송이 훨씬 더 자세한 방송입니다. 이 파일은 사이버 국가고시 통계에 가시면 나와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도 이미 올려놨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인 사항을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걸 좀 보려고 그래요. 일단 아까 여성 비율이, 아까는 이제 모르시는 분 모르니까 그냥 여성 비율이 49.7%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직렬마다 좀 다를 거다, 그 다음에 교정직에 남자가 많아서 그런 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대부분 50% 이상이 다 여성입니다. 보시면 여기 나오죠. 일반 행정 전국에서 61.4%가 여성이고요. 네, 나머 50%, 70%, 47%. 대구, 경북 약간 낮은 데도 있네요. 네, 이렇게 대부분 다 50% 이상은 100%도 있네요. 100%. 놀랍습니다. 100%. 네, 이렇게 요 내용대로 이렇게 나온다. 여기에는 이제 여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 파일을 보실 때는 항상 요 첫 화면만 보시고 끝 하고 가시거든요. 아닙니다. 보시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트란 게 있어요. 시트를 누르면 별도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까 나이 통계할 때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갔는데, 왜? 대충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전체적인 통계 국가직으로 볼 때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8, 19세 9명이라고 되어 있죠. 행정이 1명밖에 없습니다. 지역에 1명, 전국에 1명, 그 다음에 우정사업본부에 2명, 고용노동 장애인이 1명. 아까 요 18, 19세 전체 9명밖에 안 된다. 0.2%인가요? 그거밖에 안 됐죠. 전체적으로 볼 때 굉장히 작다 했는데 어디 있나 보면 세무는 작년에도 있었어요. 그 다음 장애인 1명. 네, 주로 이런 직렬에만 있다. 요번에는 다행히 행정에도 1명씩 있네요. 다행입니다. 작년에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만 나이입니다. 만 18세에서 19세예요. 자, 가장 많은 데는 어딜까요? 네, 26에서 27이 가장 많죠. 지금 보시다시피 24에서 27이 가장 많다. 네, 거의 비등하죠. 네, 비슷비슷하잖아요. 만 24세부터 27세 같다. 왜 그러냐? 여자분들 같으면 대학 졸업할 때가 만 23세, 2세에 졸업하네, 3세에 졸업하나요? 요새 휴학도 하니까 그 정도 나이고,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보통 뭐 2년 정도 쉬니까 26세, 27세 요 정도가 많겠죠. 졸업하고 다음 연도. 그래서 요 정도 나이가 가장 현재는 많을 수밖에 없다. 연령층이 그래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여기가 가장 많다. 그러나 다른 데 무시 못합니다. 28에서 29가 827이나 되죠. 855.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세는 좀 작아지죠. 22, 23은 작고 24에서 29세가 가장 많다.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24에서 29 정도 가장 많다. 거짓말이 아니라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 직렬별로 조금씩은 달라요. 조금 다르고, 여기 36세 이상에는 50대까지 다르는데 여기는 50세 이상 이렇게 안 나와요. 36세 이상으로 해서 521명이나 있다 하는 것도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예요. 많이 뽑히는 데가 우정사업본부 쪽이 아무래도 합격선이 좀 낮아서 좀 많고, 고용노동에도 많이 있네요. 53명, 47명, 53명. 그 다음에 52명 있네요. 세무. 세무 쪽에도 역시, 네, 세무 쪽에도. 근데 워낙 많이 뽑으니까 많다는 겁니다. 네. 이런 거는 보세요. 고용노동 많이 뽑으니까 많을 수밖에 없죠. 비율로 가야 되는데, 비율을 계산하기는 지금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많다. 네, 0.8% 이상이 50세 이상이었죠. 아까 40까지 하면 0. 네, 꽤 돼요. 네, 꽤 돼요. 이 앞에 방송에는 그게 나와 있는데 이건 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포대로 보시면 되고, 자, 가장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요거 가산특전. 가산특전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정이나 뭐 세무 이쪽에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행정은 변호사, 변리사 이런 분들은 가능해요. 근데 없죠. 거의. 세무 쪽은 있을 수도 있어요. 세무 쪽은 뭐가 있냐면 세무사 자격증 따신 분들은 가산이 돼요. 커말 워드 얘기 왜 안 해요? 그건 없어요. 원래. 네, 커말 워드 같은 거는 원래부터 없어요. 네, 국가직은 없습니다. 지방직은 올해까지는 있고 내년부터 없죠. 그래서 없는 거예요. 이제 커말 워드는 안 따도 된다. 자, 없고 그 다음 기술직렬의 산업기사, 기능사 이런 게 또 가산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가산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합격하신 분, 그 다음에 자격증이 있다는 거는 산업기사, 기사 이런 분이고, 고용노동부랑 직업상담집에는 직업상담사 2급이 가산됩니다. 그래서 몇 명이나 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요것도 아주 궁금해하시죠? 위쪽에 하나도 없죠, 자격증 보시면. 자, 고용노동에 390명이 합격했는데 242명이 아무것도 없이 합격하고 자격증 가신 141명이 합격했어요. 자, 141명은 5% 무려 20 몇 점을 더 플러스 돼서 합격한 거예요. 그러면 따져보면 242등 밑으로 있으셨던 분들은 안타깝게 가산점이 없어 떨어진 거죠. 가산점이 없어 떨어진 거예요. 그 중에 뭐 자격증 있으신 분은 합격한 거고, 순수하게 내가 없는데 내가 잘 본 것 같은데 왜 떨어졌지 하시는 분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5%. 고용노동하고 직업상담에는 직업상담 4, 2급 이상이 5%가 들어갑니다. 5%. 20점이 넘는 점수예요. 굉장히 크죠. 자, 그 다음에 아마 여기 쭉 가다가 또 갑자기 짜잔 나타나는 게 바로 직업상담사입니다. 직업상담사는 애초부터 직업상담사를 위해서 뽑았기 때문에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명 빼고는 다 가지고 있네요. 2명 빼고는. 네. 비가산 2명이고 자격증 가진 사람이 33명. 한 명 없어졌는데? 라고 하는데 옆에 보면 취업 플러스 자격이에요. 취업은 뭐냐면 국가유공자. 그 다음에 뭐 의사상자 이런 분들이에요. 2개 다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1명까지 해서 34명이 2명 빼고는 전부 다 직업상담직은 다 직업상담사가 있더라. 직업상담사가 작년이었죠? 작년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짜잔하고 뭐가 됐냐면 직업상담직 2급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못한 사람들 사실 가산을 못 받았는데, 원래 이 직렬을 만들 때 고용노동부에 직업상담사들이 있었어요. 무기계약직 형태로 있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만든 직렬이다라까지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무기계약직 하시려면 직업상담직은 기본적으로 있었어야 되거든요, 자격증이. 그래서 가산을 하는 바람에 직업상담직하고 고용노동부까지 2개가 다 가산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거 혜택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갖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 시험 보시는 분들도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직업상담직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직업상담사도 없다.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아마 있는 게 세무. 20명. 이게 놀라워요. 사실은 세무사 자격증 정도 따시려면 7급 정도에 충분하거든요. 7급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격증 따시면. 근데 9급도 이제는 안정적으로 하려고 20명이나 세무사 자격증 있으신 분이 들어본 거예요. 공인회계사 아마 세무사일 거예요. 공인회계사, 세무사 2개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많다. 놀랍죠. 놀라워요. 깜짝 놀랄 정도예요. 600명 중에 20명. 20명 세무사면 7급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실력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데 안정적으로 지원하신 것일 다. 그리고 7급을 또 동시에 같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7급 합격하면 또 빠져나가실 분일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 세무장애인 쪽에도 세무사 가지신 분들 있네요. 관세직하고 여기 통계직은 통계 관련 학과 나오신 분들이 가질 수 있는 자격증이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가지신 분이 79명 중에 72명이네요. 네, 없는 사람 5명이고요. 이거는 관련 학과를 나오면 좀 어려운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술 직렬이 아닌데도 가산되는 게 이렇게 직렬별로 있다. 나머지는 없죠. 교정직 같은 게 없죠. 근데 취업 지원이 있네요. 교정에는 국가유공자 자녀, 의사상자 자녀 이런 분들이에요. 10명이나 있네요. 무려. 나머지는 없죠. 보시면. 네, 이제 기술직에는 대부분 갖고 있죠. 네,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높은 비율에 갖고 있어요. 보시면. 그렇죠? 44인데 42. 21인데 21. 국가직 기술직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기능사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기본이. 자,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네,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퍼센트까지 내진 않겠습니다. 쓸데없이 낼 일이 없죠. 대부분은 다 갖고 있다. 없는 직렬도 있네요. 방송통신은 아니네요. 65명이나 갖고 있네요. 네, 대부분 없는 거는 장애인이나 저소득직은 안 가지고 있네요. 근데 대부분 갖고 있다. 대부분 갖고 있으니까 갖고 있는 게 낫겠다. 기술직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고용노동부, 그 다음에 직업상담직, 세무직 있으면 좋다. 고용노동직이나 직업상담직은 있어야겠다. 이제 보니까 있어야겠다. 그 다음에 세무직은 이거는 제가 뭐라고 할 바는 아닙니다. 어쨌든 많은 인원수는 아니지만 적은 인원수도 가지면 20점 이상의 22점이나 23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플러스가 되니까 굉장히 큰 거죠. 굉장히 큽니다. 자, 이제 하이라이트, 이 통계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모든 환상을 깰 수 있는 깨주는 방송입니다. 자, 여기 이제 쭉 나온 게 뭐냐면, 합격자 점수 분포가 아니라 전체 인원의, 성적이에요. 전체 인원의 성적. 전체 인원. 자, 13만 1235명 중에 58,487명이라는 숫자가 과락을 맞았습니다. 자, 과락률이 몇 프로인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보호 시트네요. 그러면 뭘로 해야 돼요? 계산기로 해야 되죠? 계산기로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계산기로 해보겠습니다.
네, 44%가 되네요. 44%. 44%가 과락이 났다. 정말 놀랍죠. 44%가 과락이 나는 게 뭐다? 이 시험이다, 지금. 아, 요번엔 쉬웠는데 불구하고 44%, 5만 8천 명이나 심지어. 13만 명이 시험을 봤는데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난 사람이 5만 8천 명. 거의 6만 명이라고 치면 절반 조금 더 위잖아요. 절반보다 좀 미치잖아요. 와, 굉장히 많은 숫자가 과락이다. 이 사람들이 우리 경쟁자가 될까요? 아니죠. 경쟁자가 될 리가 없죠. 본인도 여기에 들어가신 분은 각성해야 돼요. 왜? 경쟁률을 내가 왜 봤을까라고 생각해야 되죠. 경쟁자가 아니에요. 본인도 마찬가지로 과락을 맞았으면. 자, 보세요. 분포도 잘 보세요. 지금 합격자 여기가 인원입니다. 합격할 수 있는 인원. 아, 이건 합격 인원이 아니네요. 이거는 뭐예요? 전체 인원. 그러니까 응시한 인원이에요. 응시한 인원 중에 사실 합격자 전국 일반인 몇 명이 합격해요? 여기 같이 있으면 좋은데 279명이 합격하죠. 그러면 여기서 몇 등까지가 돼요? 요 정도까지 되겠죠. 여기 최소한 여기. 예, 여기까지가 합격이고 이 뒤는 다 뭐예요? 다 불합격이죠. 다 불합격이죠. 근데 지금 80 미만, 85 미만이니까 겨우 80점밖에 안 되는데 합격했어? 라고 하는데 이거 일반 행정이나 우리 선택 과목 있는 거는 총합을 나누기 5로 한 거예요. 총합을 나누기 했기 때문에 원래대로 원점수라면 여기 있어야 되실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선택 과목이 70점 정도 뭐 대략 만점이 바뀌면 440점 정도 되거든요. 440점. 그럼 8540, 8540, 85점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85점 이상이 3명. 만점자라고 보면 돼요. 이 사람들은 거의. 네. 그 다음에 그 밑에도 거의 90에서 95점 이상 맞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 맞아야지 이번에 합격할 수 있었다. 나머지는 요 정도까지 우리가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죠.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여기서는 희망이 없는 분들이죠, 사실은. 왜? 내 앞에 거의 얼마예요? 이거 두 개만 합쳐서 3,000명. 3,000명 안에 지금 내 앞에 3,000명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경쟁자예요? 아니죠. 경쟁자가 안 되는 거예요. 성적으로 나래비를 세웠지만, 예, 순서대로 내놨지만, 본인이 속해 있는 그룹이 어디냐에 따라서 내가, 나도 경쟁자가 아니었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실질적으로 경쟁자는 요 정도 순이었죠? 왜? 이 사람보다 훨씬 더 적게 뽑았기 때문에. 이 중에 떨어지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쟁자는 295명 중에 내가 합격했어야 된다 하는 거였는데 합격을 못했죠. 0점 몇 대 1도 안 돼요. 떨어진 사람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자, 그 정도예요. 근데 무슨 경쟁률이 어쩌고 30대리 뭐고 40대리면 어때요? 다 이 밑에 보세요. 점수 분포대가 요쪽. 올해는 좀 쉬워서 그나마 65점 요쪽에 많이 붙어 있네요. 다행이에요. 원래 여기 밑으로 잔뜩 붙어 있거든요. 좀 다행인 거예요, 그나마. 왜? 쉬웠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는 그냥 기본 먹고 들어갔다는 거죠. 기본 먹고 들어갔다. 이분들이 대단히 공부를 해서 올라간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문제가 쉬우니까 기본 먹고 들어가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걸 갖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데이터는 아니에요. 따져보면. 자,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다 요 앞에 한 두세 칸에서 다 결정되죠. 사실은 점수대가 몇 명을 뽑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나머지 요쯤 중간쯤에 있는 분들의 이거를 계산해 보면 60에서 70%가 될 겁니다. 거의. 왜 40% 여기 먹고 들어갔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실제 경쟁률은 굉장히 낮다. 자기 본인의 점수를 나누기 5로 해보세요. 그러면 어디 들어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술직렬은 자기 점수에 그냥 나누기 5를 하면 돼요. 네, 나누기 5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기술직렬 쪽에는 95 이상이 있습니다. 네, 95 이상 있어요. 뒤로 가면 여기 있죠. 네. 거의 만점 받으신 분들이에요. 여기는 뭐 한두 개 틀리신 분들이죠. 네.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선택 과목이 있는 경우는 총합으로 하기 때문에 총합을 무조건 나누기 5로 한 겁니다.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80만 넘으면 합격하는구나 원점수. 아니죠. 아니에요. 필수가 95는 90에서 95가 넘었어야 돼요. 요 정도 합격하시려면. 네, 필수가. 그래서 영어를 60점 맞았는데 나머지 과목을 100점 맞으면 합격할까요? 합격 못합니다. 꿈도 크세요. 안 돼요. 필수를 무조건 많이 맞아야 돼요. 2021년도까지는 무조건 필수를 많이 맞아야 되고 2022년은 이제 5과목 지정이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95 이상부터. 예, 기술직이라고 똑같이. 그런데 80점도 못 넘으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80은 영원한 80입니다. 일단 80이 넘어야 합격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무조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철저하게 안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여긴 좀 안타깝죠. 여기까지는 합격권이었다고 치고 여기는 좀 안타까운 수준이에요. 사실은 몇 문제만 더 맞춰도 합격할 수 있었는데 하는데 사실 여기에 1300명이나 몰려있죠. 사실은 보면 전체적으로는 9000명이나 몰려있어요. 이 단계 하나에 단계 한 칸에 막 한 칸에 9천에서 10,000 정도가 막 몰려있죠. 하향 평준화돼서 여기 요 중간에 좀 많이 몰려있죠. 이쪽이 그냥 평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공무원은 평균을 맞아갖고는 합격할 수 없습니다. 전교 1등에서 10등까지만 뽑는 게 이런 거예요. 상대평가라는 얘기예요. 상대평가라고. 내가 아무리 나는 얘보단 잘 봤어. 얘보다 잘 본 뭐예요? 합격 등수 안에 들어야지만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착각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그래도 80점 맞는데 합격하겠지. 꿈도 크세요. 꿈도 커요. 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내가 쉬면 남들도 쉽습니다. 나만 쉬운 시험은 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피 터지게 했을 때 나만 쉬워요. 그 공부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 똑같이 하잖아요. 똑같이 하기 때문에 점수 차가 많이 나는 거는 내가 여기 60에서 80을 넘어갈 때 얼마나 공부를 했느냐의 문제예요. 기본은 제가 그랬죠. 기본은 요 정도는 다 깐다고. 이제 왜? 쉬우니까. 그래서 가장 많이 몰려 있잖아요. 이 밑으로는 약간 공부를 덜 하신 분들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몇 개월 안 하고 공부하신 분들, 특히 과락자 굉장히 많죠. 40% 넘을 거라고 아무도 기억 못하는 44%나 했습니다. 올해는 더 높은 것 같아요. 원래 영어 과목도 따로 내주는데 영어 과목 따로 안 내준 거 보니까 영어는 뭐 그렇게 쉽다까지는 안 돼서 영어에서 많이 과락 났을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항상 저는 이걸 보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그래요. 자, 다시 돌아가서요. 최종 합격자 이게 있는데 합격선도 요번에 좀 달라진 게 이렇게 필기 합격자잖아요. 이게 필기 합격자의 합격선이거든요. 필기 합격자 몇 등 안에 몇 명 뽑았을 때 그 한데 여기 추가 합격도 여기 있네요. 면접 미달로 여기 들어있네요. 그런데 이 합격선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몇 점을 더 밑으로 내렸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몇 점을 더 내렸는지는 알 수 없다. 이건 최초에 여기 처음에 필기 합격자 냈을 때고요. 추가 합격을 미달했다. 뭐가 미달했냐면 면접이 미달됐어요. 면접 등록을 시켰는데 면접을 봐야 되는 인원이 안 왔어요. 왜 안 왔어요? 지방직에 먼저 합격을 해버려서 일과 시간에 나올 수가 없어요. 또 아니면 나는 원래 지방직이 목표였어. 국가직 그냥 시험 삼아 본 거야. 이렇게 돼요. 예전에는 국가직을 먼저 보고 그 다음 지방직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직에서 우수수 지방직으로 가버렸습니다. 근데 올해는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올해만 이상하게. 그래 놓으니까 지방직에 합격한 사람들이 안 와요. 면접까지 안 올 줄은 꿈에도 못 생겼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이는 아니고 몇 명 들어보니까 눈치가 보여서 그날 평일날 보거든요. 그러니까 눈치가 보여서 면접을 뭐 굳이 가야 되나 그러다가 안 갔다 이거죠. 오신 분도 있어요. 오신 분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1400명을 무려 1477명을 면접 미달로 해서 추가 합격을 시켰어요. 그래서 최종 합격인은 여기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최종 합격인이 훨씬 적네요. 200명이 더 적네요. 이거 왜 그러지? 네, 이런 건 놀라우네. 한 100명이 모자르네요, 지금. 그렇게 치면 추가 합격을 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디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훨씬 더 적네요. 그렇네요. 훨씬 더 적어요, 지금. 그래서, 요런 거가 아주 중요한 거죠. 훨씬 적어요, 여기 보시면. 적다는 거는 추가 합격을 더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기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합격 인원이 4729, 4985, 또 계산기를 꺼내야 되네요. 이 셀을 보호로 해놔가지고, 4985 빼기 4729 256명의 추가 합격자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 2월 며칠인가에 발표하겠다고 돼 있어요. 아까 방송할 때 제가 보여드렸는데 지금 화면을 못 보니까 제 블로그 오셔가지고 최종 합격자 발표라고 된 그거 페이지 보시면 2월 며칠 해가지고 나와요. 제가 이런 날짜를 잘 못 외워서 2월 며칠이었어요. 그때 최종 합격자 다시 발표하겠다 했어요. 추가 합격자 또 발표했다. 근데 물론 이 인원수보다 훨씬 적을 수도 있어요.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이 인원. 왜? 최종 합격까지 했는데 서류에 문제가 생겼거나 전과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신체 검사했더니 뭐 문제가 있다든지 해서 빠져나가시는 분들, 그 다음에 임용 포기하시는 분들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면 이 인원수보다 훨씬 많이 뽑을 수도 있어요. 자, 요거는 조금 희소식이네요. 제가 요거까지는 못 봤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보니까 많이 모자르네요, 생각보다는. 200여 명이 더 추가 합격될 가능성이 있다. 이분들은 중간중간 발표해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면접자까지도 지금 추가 면접을 봤는데 이게 다 떨어져서 이만큼 남은 건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떨어진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필기 합격자 중에 또 끌어올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필기 합격자가 아니라 필기 합격 못하신 분들 중에서 또 추가 면접을 보라고 해요. 그럼 추가 면접 보면 200명 정도 다시 또 추가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건 좀 의외네요. 이게 통계가 맞다 그러면 좀 의외예요. 어쨌든 적게 뽑혔다.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의 핵심이네요.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근데 끝나지 않았다고 공부 안 하고 있었으면 되나요? 여기 계신 분들, 지금 합격선이 아까 여기였죠? 여기 계신 분들 약간 희망이 있네요. 끝쪽으로는. 희망이 있어요. 국가직은 이렇게 약간 또 변동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원래는 놓치면 안 돼요. 작년엔 3차 추가 합격까지 시켰어요. 3차까지. 왜 그랬냐면 계속 지방직으로 빠져나가 버리니까 추가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추가 합격자 중에 또 지방직으로 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해서 3차 마무리해서 끝냈습니다. 그 정도예요. 자, 경찰행정 쪽에 한번 볼까요? 경찰행정이 경찰청, 그러니까 행정경찰청이 미달이 많이 나요. 이상하게. 그렇네요. 진짜 이것도 그렇네요. 예, 무려 10명, 13명이나 덜 뽑았네요. 이게 경찰청 보신 분들 이상하게 많이 등록을 안 해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는지. 작년에 3차까지도 계속 경찰청이 있었어요. 물론 많이 뽑긴 많이 뽑았어요. 경찰청이 400명이나 뽑았으니까. 그런데 왜 인원수가 항상 모자른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경찰청 보신 분들은 약간 희망이 있네요. 13명. 자기가 13명 안에 든다 그러면 추가 합격도 가능할 수 있다. 경찰청은 우리 경찰 행정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경찰인 줄 알고 지원했다가 합격했는데 경찰이 아닌 거예요. 경찰 아니에요. 행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행정. 경찰 행정이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경찰 행정학과 나오신 분들이. 아니라 그냥 경찰청이라는 국가 정부 부처청 중에 하나죠. 청. 청에서 경무계라 그래가지고 인사, 그다음에 돈 관리 하시는 쪽으로 가시는 분이 이 경찰청 공무원이에요. 예전부터 뽑았는데 작년부터 이제 공채로 뽑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첫 해였는데도 엄청나게 추가 합격을 시켰거든요. 근데 올해도 보니까 추가 합격 또 시켜야 되겠네요. 네, 굉장히 많이 모자르다. 13명이면 엄청난 인원이죠. 사실은 13명이나 더 추가 합격된다는 거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는 없지만 13명이 더 추가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거. 맞네요. 요것도 그렇네요. 세무도 그렇고. 이거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종 합격 인원 숫자가 적다 하는 거가 있습니다. 이거 맞겠죠? 통계가 설마 잘못된 건 아니겠죠? 네, 맞다고 보고요. 의심나시는 분은 합격자 발표 명단을 다 세보는 수가 있어요. 몇 명인지. 그러면 실제 선발 예정 인원 대비해서 몇 명이 모자른다 하는 게 나올 수 있겠죠. 네, 한번 세볼까요, 지금? 아니에요. 세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몫이에요. 네, 저는 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제 몫은 아니고, 만약에 있다 그러면 되고, 뭐 어차피 추가 합격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 등록 안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다려보자, 우리 모두. 그런데 내가 확실히 합격할 거냐 말 거냐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2월달까지 피를 말리는 시간이 지나간다. 어쩔 수 없다. 근데 그 전에, 제 생각으로는 그 전에 발표할 겁니다. 분명히 추가 합격을. 2월 며칠 날로 한꺼번에 발표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커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할 가능성도 높다. 그때마다 제가 방송을 해드리니까 잘 듣고 계시다. 합격했다 그러면 만세 부르시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딴지 걸어서 떨어뜨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면접에서 더 딴지 걸 것도 없어요. 이제 보니까. 이게 왜 더 적은지는 모르겠어요. 면접에서 왕창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미흡을 줘가지고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시는 분들이 왔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고 나서 추가 합격자는 사실은 더 안 뽑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추가 합격 아래 순번을 계속 끌어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약간 희망이 있다. 자, 전체적인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석하는 거고, 데이터는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블로그 링크를 밑에 달아드렸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